동일공업고등학교 1학년 자동차카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사 박태환입니다. 4월 4주차 성공적인 직업생활 온라인 수업 2차 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12페이지를 펼쳐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는 대단원 2 기업과 산업활동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번 시간부터는 대단원 3 직업능력개발과 평생학습에 대해서 학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업능력개발과 평생학습 중 이번 시간에는 중단원 첫 번째 직업기초능력의 종류와 향상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112페이지를 펼쳐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직업기초능력의 종류와 향상에 대한 학습 목표로는 첫 번째, 직업기초능력의 개념과 종류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성공적인 직업생활을 위해 필요한 직업기초능력을 탐색하고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자, 교과서 112페이지 생각해보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사회에서 지식기반 사회로 접어들면서 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능력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 산업사회에서는 지식의 암기가 단순한 기술이 요구되어 그저 묵묵히 상사의 지시에 순응하는 말을 잘 듣는 사람이 필요했다면 이제는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을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새로운 것을 창출해내는 능력을 지닌 사람을 인재로 꼽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보기 첫 번째 문제로 직장 생활을 하는데 공통적으로 필요한 능력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에 대한 정답은 직업능력 중 직업기초능력을 여러분들은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직업기초능력이란 대부분의 직업에서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지식기술 태도가 직업기초능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능력을 향상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직업기초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어서 나중에 설명을 할 텐데 직업기초능력의 종류 중 의사소통 능력, 수리 능력, 문제해결 능력, 자기개발 능력, 자원관리 능력, 대인관계 능력, 정보 능력, 기술 능력, 조직이해 능력, 직업윤리 이러한 여러가지 요소인 직업기초능력을 향상을 시켜야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교과서 113페이지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업기초능력의 개념 중 직업생활에서 요구되는 능력은 직업능력은 직업생활을 함에 있어 주어진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으로 직업기초능력과 직무수행 능력으로 구분됩니다. 자, 113페이지 중간 직업생활에서 요구되는 능력 도표를 보면 직업능력은 직무수행 능력과 직업기초능력이 있는데 직무수행 능력은 특정 직종 또는 직업에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적 지식, 기술, 태도를 말합니다. 직업기초능력은 대부분의 직업에서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를 말합니다. 이런 직업능력, 직무수행 능력과 직업기초능력이 있기 때문에 직업생활에서 요구되는 능력의 성과가 발현되는 것입니다. 직업기초능력의 개념 및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13페이지 아랫부분에 있는데 개념이란 직업기초능력이란 직업생활을 위해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지식, 기술, 태도로서 직종이나 직위에 상관없이 모든 직업인에게 요구되는 능력입니다. 자, 직업기초능력의 개념 및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면 그 특징으로는 첫 번째, 단순한 지식이나 기술뿐 아니라 실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의 결합, 노하우, 개인의 태도나 내적 특성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두 번째, 직업생활에 있어 성공적인 성과를 내는데 핵심적이고 중요한 능력입니다. 세 번째, 모든
직업인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모든 산업과 직업에 적용이 가능한 일반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직업기초 능력은 모든 직급에서 요구됩니다. 여섯 번째, 직업기초 능력은 직종과 직위에 따라 요구되는 빈도나 복합성의 정도가 다른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교과서 114페이지 아랫부분에 직업기초 능력의 수준 도표가 있죠? 이 도표에서 직업기초 능력의 개념, 자, 직업기초 능력의 수준을 살펴보면 직업기초 능력은 업무의 난이도 혹은 상황 판단력 및 상황에 반응하는 수준 등에 따라 5단계의 수준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수준이 높아질수록 문제 해결 범위가 넓어지며 높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게 됩니다. 직업기초 능력 수준 도표 중 첫 번째 요소는 인지로서 기초지식을 습득하여 타인의 지도하에 지시 대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수준을 말하며, 두 번째로는 이해로서 실무지식 및 기술을 이해하여 부분적인 지도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수준을 말합니다. 세 번째로 응용 요소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적용하여 업무와 관련된 기능적 가업 및 이슈 해결을 수행하는 수준을 말합니다. 네 번째로는 지도로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응용하여 주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 수행을 전반을 감독하며 타인을 지도할 수 있는 수준을 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창조로서 심화 지식과 기술 및 경험을 활용하여 타인의 중거 모델이 되는 수준의 업무 성과를 창출하고 업무 상황 및 전반을 관리하며 타인에 대한 컨설팅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인 마지막 단계인 창조까지가 여러분들은 직업기초 능력의 수준 5가지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5가지 단계는 여러분들이 각 단계별 용어와 내용을 꼭 이해하고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교과서 115페이지 수행활동, 직업에서 요구되는 능력에 대해 조사해보기. 성공한 직업인을 생각하며 해당 직업에서 요구하는 직업 능력이 무엇일지 아래 표를 정리하고 발표해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유튜브나 TV나 넷플릭스 이런 여러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성공한 직업인에 대한 직업을 여러분들이 정하셔서 이 직업에 대한 대표적인 분의 이름과 여러분들이 직업명에 정한 특징, 그 특징에 이어서 그 직업이 하는 일과 이렇게 그 직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능력이 있겠죠? 이런 걸 여러분들이 검색하셔서 적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교과서 116페이지 직업기초 능력의 종류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업기초 능력의 구분을 보면, 직업기초 능력의 구분을 하면, 자, 116페이지 아랫부분 직업기초 능력의 구분 도표를 보자면, 첫 번째 기초능력군, 두 번째 업무처리 능력군, 세 번째 적응 능력군, 이 세 가지 요소로 직업기초 능력을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기초능력군은 직무에 필요한 기본 직업 능력으로서 의사소통 능력과 수리 능력이 있겠습니다. 업무처리 능력군은 업무처리에 필요한 직업 능력으로 문제 해결 능력, 정보 능력, 기술 능력, 자원관리 능력, 조직 이해 능력이 있겠습니다. 세 번째 직무 적응 능력군은 성공적인 직업생활을 위한 적응 능력으로 대인관계 능력, 자기개발 능력, 직업윤리가 있겠습니다. 이 세 가지 기초능력군, 업무처리 능력군, 직무 적응 능력군이 모여서 직업구조 능력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교과서 117페이지부터 직업기초 능력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사소통 능력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글을 읽고 말을 들음으로써 다른 사람의 뜻한 바를 파악하고 자기가 뜻한 바를 글과 말을 통해 정확하게 쓰거나 말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문서 이해 능력, 문서 작성 능력, 경청 능력, 의사표현 능력, 기초 외국어 능력이 의사소통 능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수리 능력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칙 영산, 통계, 확률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업무에 적용하는 능력으로서 기초 연산 능력, 기초 통계 능력, 도표 분석 능력,
도표 작성 능력이 있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해결 능력으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문제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창조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통하여 이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적절히 해결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사고력, 문제 처리 능력이 문제 해결 능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자기개발 능력은 업무를 추진하는 데 스스로를 관리하고 개발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자아인식 능력, 자기개발 능력, 경력 개발 능력이 자기개발 능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118페이지에 이어서 다섯 번째로 자원관리 능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를 수행하는데 시간, 자본, 재료 및 시설, 인적 자원 등의 자원 가운데 무엇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확인하고 이용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수집하여 실제 업무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계획하고 계획대로 업무 수행에 이를 할당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시간 자원 관리 능력과 예산 자원 관리 능력, 물적 자원 관리 능력, 인적 자원 관리 능력이 자원 관리 능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여섯 번째 대인관계 능력으로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접촉하게 되는 사람들과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원만하게 지내는 능력으로 팀워크 능력, 리더십 능력, 갈등 관리 능력, 협상 능력, 고객 서비스 능력이 대인관계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과서 119페이지의 일곱 번째 정보 능력은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여 의미 있는 정보를 찾아내며 의미 있는 정보를 업무 수행에 적절하도록 조직하고 조직된 정보를 관리하며 업무 수행에 이러한 정보를 활용하고 이러한 과정에 컴퓨터를 사용하는 능력입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 정보 처리 능력이 정보 능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덟 번째 기술 능력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도구, 장치 등을 포함하여 필요한 기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이해하고 실제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절한 기술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기술 이해 능력, 기술 선택 능력, 기술 적용 능력 등이 기술 능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홉 번째, 조직 이해 능력은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국제적인 추세를 포함하여 조직의 체계와 경영에 대해 이해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국제감각, 조직 체제 이해 능력, 경영 이해 능력, 업무 이해 능력 등이 조직 이해 능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열 번째, 직업 윤리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원만한 직업 생활을 위해 필요한 태도, 매너, 올바른 직업관이 있겠습니다. 근로윤리, 공동체윤리가 직업윤리 능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교과서 120페이지 탐구활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조직에서 어떠한 직업 기초 능력이 요구될까요? 다른 사례를 보고 생각해 봅시다. 1970년 3M의 연구원이었던 스펜서 실버는 강력한 접착제를 연구하던 중 잘 붙기는 하지만 쉽게 떨어져 버리는 접착제를 만들었습니다. 접착제 본래의 기능만 고려하면 이 발명품은 실패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실패작은 실버의 동료인 아트 프라이에 의해 멋지게 거듭났습니다. 찬송가 책갈피에 표시형으로 끼워둔 종이가 쉽게 빠지는데 불평하던 프라이는 실버가 발명한 접착제에 착안 책에 자국을 남기지 않으며 접착성이 있는 메모지를 탄생시켰습니다. 자, 교과서 121페이지 세 번째 직업기초 능력 향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기초 능력 향상의 필요성은 직업인으로서의 능력은 업무 수행에 있어 우수한 성과를 내는 토대가 됩니다. 향후 사회는 더욱 빠르게 변화하고 복잡해질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직업기초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자, 교과서 121페이지 이어서 직업기초 능력 향상 방법에 대해서 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현재 직업 기초 능력 수준 진단을 하면 첫 번째, 진단 결과 확인 및 결과를 토대로 본인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할 수 있고 두 번째, 주기적인 진단을 통해 향상 정도를 파악하고 학습 계획을 세울 수 있겠습니다. 직업 기초 학습 능력으로는
국어, 영어, 산술 등이 있는데 향상을 위한 이론 수업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홈페이지에서 직업기초능력 자료를 다운받아 자기 수준을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자세한 방법은 이제 교과서 123페이지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직업 기초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이론 수업과 더불어 실제 직업 상황에서 주어지는 상황 이해를 위해 직업 현장을 방문하고 토의나 토론, 발표 등의 체험 중심 프로그램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새로운 상황에서의 빠른 적응을 위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주변을 관찰하고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자세. 자, 이러한 세 가지 과정이 합쳐져야 직업기초 능력 향상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교과서 122페이지 수행활동 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능력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례를 보고 제시된 상황에서 어떠한 능력이 요구되는지 또 나라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친구들과 얘기하기 해봅시다.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A양은 출근하자마자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아침이라 다른 때보다 활기찬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는데 다짜고짜 목소리가 왜 이렇게 작아라며 시작한 고객은 4년 전 구매한 상품이 불량이라며 항의를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제품을 구매해 주었다는 생각에 원격 제어까지 하여 시도를 하였으나 회사 측에서 판매한 소프트웨어가 아닌 고객 컴퓨터에 문제가 있었고 자초지종을 얘기하였지만 계속 화만 내며 사장 바꿔라, 너희 회사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등 차마 입에 닿지 못할 말들을 내뱉었습니다. 사회생활이 처음인 A양은 처음이라 너무 당황한 데다가 회사 이미지 흠이라도 갈까봐 이미 AS 기간 한참 지났음에도 1시간 30분 동안 전화기를 붙들고 고객에게 사과를 해야 했습니다. 자, 이것은 아무래도 이제 대인관계 능력과 이제 직업 윤리가 좀 이제 필요한 이제 내용이라고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대인관계 능력에 이런 이제 협상 능력이나 이제 고객 서비스 능력, 이런 갈등 관리 능력 등이 특히 이제 대인관계 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이러한 이제 고객의 항의 이제 컴플레인 문제에 이제 잘 해결할 수가 있겠죠. 자, 이어서 사례 두 번째는 땡땡 비누회사 고객센터에 비누 한 상자를 구매하였는데 상자가 텅텅 비어있다는 항의 전화가 왔습니다. 확인 결과 정상적으로 기계가 작동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오류가 발생해 빈 상자가 유통된 적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임원진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부서 팀장을 소집했고 결국 기술팀에서 고가의 최신 장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도입한 장비는 생산 라인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제조 시간만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회사는 비상사태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공모했습니다. 이때 생산 라인에 근무하는 B양은 포장된 상자가 지나가는 마지막 컨베이어 벨트 앞에 선풍기를 놓자는 것이었습니다. 반신반의하에 B양의 의견대로 마지막 컨베이어 벨트에 선풍기를 설치하자 가끔 등장하던 빈 상자가 바람에 날아갔습니다. 자, 이것은 아무래도 이제 기술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특히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이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하겠습니다. 문제 해결 능력은 이런 이제 생산에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직원으로서 사고력과 문제 처리 능력을 통해 문제 해결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문제 상황이 이렇게 이제 발생했을 때 창조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 이를 올바르게 적절하게 이제 해결하는 능력을 이제 말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사례는 이제 대인관계 능력이 필요하고 두 번째 사례는 문제 해결 능력이 이제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4월 4주차 1학년 성공적인 직업생활 온라인 수업 2차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업을 들으시느라 여러분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